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왜 이리 잘 나가는 걸까? 우리는 정유주라고 해요. SO일이니까. 네, 이 노래는 한 10년 전에 SO일의 CM송을 한번 부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들 눈치채셨죠? 오늘 SO일을 비롯해서 정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자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SO일을 오늘 정말 주가의 슈팅이 강력했습니다. 시장 상황도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정유주의 반등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유주가 급등한 이유 제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러시아 정유시설 손상 소식에 정유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제 마진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가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들로 오늘 급등이 나왔는지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일 같은 경우에는 탄력을 계속해서 붙여주면서 오늘 8%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사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석유 사업 부분이 잘 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6%대의 강세, GS 같은 경우에도 2%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유 종목들의 급등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유로는 아무래도 조금 전 저희가 오프닝 때 확인해 봤던 것처럼 러시아 석유 기업의 저장 탱크가 외부 구조가 손상되었다라는 소식이 지난 8일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영향을 받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석유 제품 공급 핵심 시설로 러시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2대 정유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연간 거의 2천만 톤 가까이 원유가 정제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의 피격 소식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반면에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오늘 정유 종목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드론에 의해서 피격이 됐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드론 파편이 추락을 하게 되면서 정유 공장의 저장 탱크 외부 구조의 손상이 파악됐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정제 마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정유사의 정제 마진이 연중 최고치를 회복을 했고 앞으로도 상당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증권과 IM증권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증권에서는 3월의 첫째 주 평균 복합 정제 마진을 살펴봤을 때 전주 대비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최근 2주 동안 하락을 했지만 마진이 상승 전환되었다라는 내용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증권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상방으로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정제 마진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중국 정제사의 구조조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종전이 이루어질 시에 러시아 원유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락 가능성이 상승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받아오던 중국의 할인폭이 점차 축소가 되면서 이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 가져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오늘 가장 크게 올랐던 SO일을 비롯해서 SK이노베이션,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 들어서 전반적으로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점쳐지고 있는데요. SO일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SO일 같은 경우에는 정유사업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이유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부분에서도 3개사 중에 SK이노베이션의 연간 컨센서스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점쳐지게 되면서 배터리 업황 여전히 캐즘 속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분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LNG와 발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덧붙여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요. 경계해야 되는 부분으로는 국제 유가가 7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유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와 정비례 관계에 보통 속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CPI라던가 PPI 발표에 따른 그런 영향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유 종목들이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어떤 기대감을 받아갔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르고 오늘 양대 증시가 살짝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 살펴보더라도 그 변동성을 좀 무시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저는 사실 오늘 좀 외국인들이 좀 사줄 줄 알았거든요, 네. 시장을. 그런데 왜냐면 지난 토요일 날 새벽 때 고용보고서도 나쁘지 그쵸. 않게 나왔고 해서 또 지금 엔비디아나 다양한 또 IT 기업들이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시장, 그래도 오늘 조금 반등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물론 지수는 오늘 반등 나왔죠.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활기는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 이번 주에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요일에 뭐 CPI, 그리고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이슈지만 이제 이번 주 금요일쯤에 전망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지금 탄핵 관련한 선고가 금요일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증시에서는 이제 우려감으로 되고 있는데,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 보니 오늘 증시가 크게 좀 올라갈 수도 있는 분위기에서 같이 아시아 증시와 함께 맞물리면서 좀 하락한 모습인데, 오늘 또 장 초반에 지금 HLB가 좀 안 좋은 내용 루머가 나오면서 회사가 바로 해명을 했지만 또 안 좋은 내용 나오면서 주가가 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코스닥이 또 밀리고 다양한 좀 흐름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오늘도 방산기업들이 상승을 하고, 그래서 증시에서 지금 내내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고, 제가 오늘도 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와, 시장이 특히 오늘도 돈의 흐름이 정말 빠르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때는 너무 빠르게 노동매매하기보다는 조금은 현금을 갖고서 조금 멀리 보는 측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오늘 좀 가미해서 종목 상담이나 초이스 종목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 대표님과 이야기 풀어볼 테니까요. 이 시간 채널 고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종목들이 오랜만에 슈팅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새는 정말 시장에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맞습니다. 참 부진했던 정유 종목들까지 오늘은 크게 좀 기염을 펼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전반적으로 본다면 물론 언론이나 다양한 뭐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거로는 그래도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 한 가지. 그리고 이번 주말 사이에 러시아에 있는 정유 생산 능력 한 2위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러시아의 정유 시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으로 인해서 피격받았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또 대규모의 또 기관 수급들이 또 SK 이노베이션, 또 SOL 등등의 그런 대형 종목들을 수급을 사주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는 지금 결론을 본다면 정유 기업 섹터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큰 추세의 힘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작년 12월 말부터 1월, 2월 중순까지 우리 증시가 반등 나올 때 견인했던 중요한 섹터들, 반도체나 이슈전지나 다양한 부분들에서 섹터들이 좀 쉬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에 거래대금은 말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내에서도 자금이 순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한된 자금 내에서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단기 자금들이 좀 섹터를 옮겨가면서 투자하는 중인데, 지난주에는 이제 미국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철강 섹터가 상승했지만, 오늘은 저번 주에 힘이 있었던 포스코 홀딩스나 현대제철이 빠지면서 그 수급들이 다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과 SOL로 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상황을 좀 보겠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정제 마진, 러시아 정유시설 피격, 이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단기 그런 순환매 측면에서 좀 그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순환매 차원에서 살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유 종목들이 그냥 순환매로 끝난다라고 바라보면은 네. 좀 심플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타고 갈 때는 어느 정도 연속성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정유 종목들이 보통은 국제유가랑 연관성을 상당히 많이 띠는데, 국제유가는 최저치인 상황에서 이렇게 정제 마진이 올라가는 이런 과거의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보니까 2015년 때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은
특히 상반기는 국내 증시에 정말로 뜨거웠던 때 중에 한 번이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 경기도 큰 상승을 하고 또 2015년에 또 한미약품도 첫 번째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증시 자체가 뜨거웠던 때였죠. 그때 마찬가지로 정유 화학 기업들도 2015년에 좋았습니다. 그때 유례 없는 저유가에다가 정제 마진 증가하고 방금 제가 중국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중국 경기가 화랑을 펼치면서 저희 전 세계의 화학 제품의 거의 90%의 거의 대부분의 수요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경기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화학 제품 수요 증가, 이게 정유 기업에도 호재로 보여지면서 대규모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10년 만에 그런 사이클이 오지 않겠냐는 그런 일각의 좀 전망도 좀 모락모락 피어오르긴 해요. 아직까지 그게 힘이 얼마나 강할지는 좀 세부적으로 수치를 봐야겠지만 중국이 그래도 최근에 지난주죠. 양회 때 어떻게 해서는 더욱더 올해 내수 경기를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강한 그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추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온다 한다면 그런 부분이 물론 정유 기업에도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얼만큼 더 올해에도 강하게 그 지금 내수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을지는 사실 그건 실제로는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더 미국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또 최근에 뭐 지금 여전히 올해도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과연 정유주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는 화학 제품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내수 부양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중국에 해당하는 경기에 대한 수치를 체크해 보면서 정유 기업들을 보시는 부분이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서 종목 하나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럴까요?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가장 좀 강하게 슈팅을 보여준 SOL 차트 한번 보면서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차트 보시면 SOL이 그래도 그동안 1월 중순부터 거의 한 달 반 동안 힘든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정말 의미 있는 오늘 반등이 나왔죠. 작년 9월과 11월달, 12월달 이때부터 내내 지지받았던 매우 의미 있는 바닥권 54,000원, 56,000원 이 정도 가격에서 지난주에 바닥을 찍고 오늘 상승 나왔는데 오늘 하루의 장대 양봉이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본다면 2월 달에 중순의 고점 부분까지도 뚫고서 오늘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오늘 월요일 마감했는데 내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상승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월 중순 때 고점이었던 얼마 안 남았죠. 이제 65,000원 라인 맨 위에 선을 그었는데 이 라인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더 올라가려 한다면 그러니까 1월 중순 때 65,000원 고점 어떻게 본다면 이게 작년 8월과 9월과 10월 달에도 고점이 이어지는 매우 두터운 6개월치의 저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근에 뭐 러시아 뭐 지금 피격 뭐 이런 부분을 넘어서 중국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시그널로 좀 쌓여져야지만 이 두터운 매물을 뚫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한다면요. 지금 이번 주 내에 제가 위에 선을 그었던 65,000원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할지 여부를 보시면서 물량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번 주 내에 65,000원까지 왔다가 뚫지 못하고 밀린다 한다면 일부 물량은 조금은 좀 분할로 좀 매도하면서 다시 돌파하는 여부를 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강하게 뚫어준다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제가 내용을 업데이트해서 다음 또 방송 때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업데이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대표님께서 들고 오신 두 가지 종목의 색채가 완전히 엇갈려 있습니다. 일단 한 종목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주가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있었던 회장님의 멘트가 맞습니다. 좀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중복 상장이 문제라면 매수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감을 좀 샀죠. 네.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LS 일렉트릭이 지금 대표님 위에 좀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긴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이 큰 탄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ADC 심포지엄으로 좀 연사들을 모으겠다라는 네. 내용들도 있었고 네. 이중항체와 관련해서도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긍정적으로 발표하겠다라는 네.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초이스 종목
ABL 바이오겠죠? 네, 사실 앵커님께서 워낙 공부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네. 내용들을 줄줄줄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초이스는 ABI 바이오고요. LS 일렉트릭은 우리가 비초이스긴 한데 네. 조금 우리가 단기적인 그런 가격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새 우려감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LS 그룹주 자체에 이 회장님의 멘트가 큰 영향, 파장을 끼쳤는데 아무래도 이 전력 설비 섹터 자체도 요새 뭐 변압기라던가 미국 시장에서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크게 좀 혼란스러움을 더 과증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아직까지 이 종목을 억누르고 있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억누르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LS 그룹 회장이 이 중복 상장에 대해서 우리가 자회사들을 상장을 더 시켜서 각 회사들마다 지금 사업을 더욱더 투자를 받아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과는 그런 의견 차이가 너무나 큰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시세 부분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주식에 대한 측면에서 지금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상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우스갯소리를 본다면 주목상장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예전에 작년 말쯤에 나왔었지만 뭐 지금 다른 어떤 부분이 시장에 빠진다면 뭐 지금 그러면 인버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한편은 우스갯소리지만 좀 씁쓸한 그런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 측면에서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또 오늘까지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강하게 눌리고 있는 부분이다. 지금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LS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불확실성은 LS 그룹 관련한 그런 주목성장 관련한 리스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슈는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변압기 종목들 다 같이 마찬가지의 상황들인데 지금 우리가 2월 달 중순쯤에 그때 트럼프의 관세 관련 내용들이 나오면서 예상으로는 3월 말, 4월 초까지 트럼프가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수입을 하는 변압기, 전력, 전선 이런 부분에서도 관세를 물겠다는 부분이 아직 불확실성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의 관세 관련한 부분들이 처음에 강한 멘트를 친 다음에 상대국이나 상대의 어떤 기업에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반응 가지고서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또 미국 그리고 트럼프가 펀치를 날린 거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니네 미국이 그냥 협상의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알고 있다 하더라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불확실성 노이즈가 좀 이번 달에도 이어질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LS 일렉트릭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주가를 보시면 제 차트에서 아래에 있는 녹색 선 좀 흐리하게 나와 있는데 이 선이 현재 지금 20만 5천 원에 와 있거든요. 이 선이 61선 지지 라인이에요. 본다면 작년 12월 달부터 상승을 하면서 한 번도 깨지 않았던 두터웠던 상향선인데 지금 거의 근처에 왔습니다. 이미 노란색에 있는 21선은 깬 지 오래됐고요. 그래서 근데 마침 이 61선이 또 중요한 가격대와 겹쳐 있는 라인이에요.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본다면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걸어놓은 선은 20만 5천 원 그 언저리 부분이거든요. 마침 딱 61선과 맞닿은 가격대인데 이게 1월 중순 때 갭 상승했던 20만 원을 담수에 뚫었던 갭 상승했던 그 자리이고 그 이후에 2월 중순에도 눌렸다가 바닥 찍고 나서 반등하고 큰 상승 나왔던 그런 견인을 했던 매우 중요한 라인이 20만 5천 원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뚫리면 안 되는 그런 라인인데 마침 그 라인과 동시에 61선 우상향선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단기 대응이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번 주 내일부터 해서 이번 주 내에 아쉬운 부분이 더 이어지면서 이 20만 5천 원 또는 그 아래에 있는 20만 원 이 가격대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또 밀린다 한다면 이 종목을 단기로 보시는 분들 한다면 전량 좀 매도를 하시는 부분을 권장드리겠고요. 이 종목을 그래도 뭐 단기 이슈는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래도 중장기로 봤을 때 LS 일렉트릭의 초고압 변압기에 관련한 수출 관련한 그런 수치를 더 잘 보고 있습니다. 전 중기로 봅니다. 이러신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20만 원 라인을 깬다고 한다면
최소한 한 3분의 1이나 한 절반 정도의 물량이라도 좀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추세를 보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제가 선을 그어놓았던 매우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바닥 찍고서 반등 나온다 한다면 그때에는 1차 목표가를 21선 아래에 있는 24만 원 이 부분까지의 반등을 단기에 보시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일 이평선을 잘 지켜주는가, 지지가 되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구간이 20만 5천 원 선입니다. 지지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이오 종목들이 요새 큰 탄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네. 곧 있으면 그 모멘텀도 있는 게 네.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시즌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2월 18일에 장대 양봉 뜨면서 그날 거래량이 좀 실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크게 반등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떨어질 때도 힘이 없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2월 중순 공교롭게도 이제 ABL 바이오가 급등했던 2월 18일 그 즈음 때부터 시장 색깔이 바뀐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도 많이 2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3주 동안 좀 어려운 모습이었는데 그런 어려운 동안에도 ABL 바이오는 그래도 상승 차트를 보시면 작년 12월 중순부터 해서 2개월 동안 상승해 오던 그런 큰 상승 추세선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가 깨졌다, 무너졌다 보기에는 어려운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이제 이중항체 기술, 매우 좀 어려운 기술인데 이 기술을 잘 발전시키면서 과거에 사노피에도 1조 원대 이상의 라이센스 아웃했던 매우 힘이 있는 일을 갖고 있고 특히 이 기업이 이제 항암제 그리고 뇌질환 이런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쪽 관련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지금 2월 18일로 급등 나왔었지만 이 종목이 그때 ABL 바이오 CEO도 얘기했는데 그때 비슷한 때 인터뷰했던 게 있었거든요. 우리 몇 년 전에 했었던 사노피에 했던 1조 원대의 큰 빅딜 이런 빅딜과 맞먹을 수 있는 더 클 수도 있는 빅딜이 조만간 전망된다. 이런 좀 흥미진진한 얘기를 하면서 수급을 올렸던 하지만 그 이후에 당장 뭐가 안 나오니까 좀 주가가 좀 눌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뭐 그런 내용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그런 ABL 바이오를 바라보는 기대감이 지금도 전 크다. 네. 그런 것들이 주가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37,500원 이 제가 선을 그었는데 이 거의 작년 8월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추세 라인을 깨지 않고서 바닥을 가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먼저 본다면 작년 8월 말쯤에 장중에 고점 뚫었다가 밀렸던 라인이 바로 지금 이 라인이고요. 그 이후에 작년 10월과 11월 달에 한번 뚫었지만 이내 또 밀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올해 1월 말과 2월 초에 이 부분을 뚫고 나서 현재는 1개월 반 동안 이 라인 위에서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또 최근에 한 달 동안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제약바이오 ABL 바이오는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죠. 네. 그만큼 현재 지금 선을 그어놓았던 37,500원 라인이 ABL 바이오 추세의 중요한 라인인데 그 위에서 지지해주고 있다. 이 부분을 지켜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올해 상반기 때 ABL 바이오가 잘하고 있는 뭐 뇌질환 관련한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 관련한 두 가지 부분에서 이미 잘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기대감도 이벤트가 또 있어요. 이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내용인데 현재 4월 달 말에 미국 암연구학회 우리가 AACR이라고 불리는데 그다음에 5월 말에는 미국 임상조향학회 그렇죠. 아스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자체적으로도 4월과 5월 달에 큰 기대감이 있는 섹터 이벤트가 두 개나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이것 이외에도 ABL 바이오 스스로도 뭐 담도암, 뇌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좋은 또 임상관련 발표가 있다. 이게 다 지금 3, 4, 5, 6월에 몰려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기업이다.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은 39,500원을 마감했습니다. 장 중에 4만 원 라인을 돌파를 했다가 좀 시장이 오늘 오후에 뭐 북한이 뭐 미사일 쐈다는 내용 때문에 네. 또 밀리면서 좀 밀렸어요. 하지만 이번 주 내에 저는 이 종목을 당장 급하게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 내에 다시 한번 이 4만 원 라인을 돌파해 준다면 돌파 신점을 보시고서
이 종목을 신규 접근하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저는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을 좀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질문만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게 ABL 바이오를 비롯해서 바이오 종목들 저희가 2차 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올랐던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네. 아마케가 또 4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한 2차 전지 종목들도 이 배터리 쇼 한 2주 정도 전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 좀 사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이 부분은? 네,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 조금 이제 네. 횡보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돈에 좀 말라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제한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시기는 전 지금부터 보랍니다. 지금부터 보고 있고 특히 힌트를 드리자면 ABL 바이오도 포함인데요. 제가 종목 이름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네. 힌트를 드린다면 4월달 AACR과 5월달에 아스코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면서 ABL 바이오처럼 독자적인 기업의 이벤트로 이번 상반기 때에 스스로의 어떤 파이프라인 관련한 임상 발표를 일정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이 몇 개 많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 몇 개 안 되는 기업들에서 최근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에서 저는 먼저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들 눌림이 나오고 있을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대표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회 모멘텀에서 교집합을 챙겨가는 종목들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임상실험 결과에 대해서 곧 있으면 공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대표님의 초이스는 ABL 바이오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종목 진단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제 초이스가 이 정유주였는데 질문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용선 제이님께서 SK 이노베이션 들고 계시고요. 지금 평단가가 16만 2천 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증권사 목표가 밴드에는 지금 평단가면 충분히 괜찮은 평단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고점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돌파해내는가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아까 저희가 방송 초반 때 정유주 얘기를 하면서 그쵸. SOL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정유주라고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과 SOL은 조금 사업 구성이 좀 다르죠. 네. SK이노베이션은 윤활유 사업도 조금 더 비중이 더 크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SK 온도 같이 엮였기 때문에 조금 분석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SK이노베이션은 오늘은 좀 6% 상승하면서 단기에 좀 이전 고점도 뚫어가면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전 다시 한 13만 원 정도 초반 지금 5,700원이니까 좀 내려간다 한다면 그때는 용선제이님께서 비중이 10%인데
더 많지는 않고 딱 10%만큼만,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신 것만큼만은 추가로 더 매수하시는 부분까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SO이랑은 다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윤활유 부분 좀 있는데 저는 윤활유 부분을 조금 더 좀 보고 싶어요. 이게 원래 윤활유라는 게 다양한 산업과 특히 자동차 부분 쪽에서 많이 들어가는 고급 윤활유 부분들이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윤활유 본다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액침 냉각 이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중점을 두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정유화학 쪽으로 한번 시선이 돌려지면서 수남에 도는 단기 흐름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의 뭐 이제 배터리 쪽 좀 상승하는 부분들 그리고 윤활유 부분에서 액침 능각과 엮일 수 있는 부분들 같이 한번 삼박자로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래 보시면 작년 8월 달부터 지금 장기적인 수급 기관 수급들이 꾸준하게 수급 들어오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은 좀 부담스럽고 14만 원대 초반 좀 내려간다면 그때 가격대에서 비중을 10%까지는 좀 더 추가하면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중을 추가한다 한다면 그때는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미 생각을 한 다음에 비중을 추가해야 되거든요. 마냥 좋은 것만 볼 수는 없습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전략을 드린다면 12만 5천 원에서 한 13만 1천 원 이 정도 밴드 내려온다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비중을 한 번 정도 추가 매수하시면 괜찮은데 비중을 추가하신 다음에 만약에 그 이후에 주가가 빠져가지고 12만 원을 만약에 깬다 하면 그때는 좀 전량 매도를 하시는 부분 이렇게 리스크를 타이트하게 관리하시는 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반대로 주가가 올라간다 한다면 제 주봉으로 보면 바로 위에 있는 저항은 현재 14만 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 라인은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저항이 16만 원 라인에 있는데 만약에 홍선재님께서 이번에 해당하는 그 가격대에서 비중을 추가하신다면 아마 14만 원대 후반 정도로 평단이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16만 원 올라온다면 약수익이지만 그래도 빨간색 수익 볼 수 있으니까 16만 원대 언저리 부분에서 절반 정도 물량을 익절하시는 부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들고 계신 비중만큼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바이오 종목을 대표님의 초이스 종목으로 살펴봤는데 8036님께서 리가켄 바이오 질문을 주셨습니다. 11만 8천 원 평단가의 10% 비중이시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오늘 초이스 종목인 ABL 바이오랑 리가켄 바이오가 최근에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던 게 공동 개발한 병용요법에 대해서 호주에서 임상 결과가 나왔다라는 내용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살짝 슈팅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좋은 호재가 쭉쭉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좀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또 우리 시장도 좀 억눌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가도 리가켄 바이오가 내내 2월 초에 13만 원을 찍은 이후로 한 달째 좀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밀리고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 나온 부분은 아니고요. 또 급락이 나올 종목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재 10만 7천 원을 마감했는데 지금 9만 원대 중후반부터 해서 지금 있는 10만 원과 바로 위에 있는 11만 원. 이 정도 밴드 내에서 충분히 기간 조정을 겪은 다음에 한번 또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격이 본다면 11만 8천 원이에요. 비중 8036님 10% 비중이면 나쁘지 않고요. 아주 나이스한 좀 비중이라 보고 있고 이 정도 종목의 비중 10%면 괜찮은 비중이죠.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근데 전 추가 매수는 지금 가격대에는 평단이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좀 비중 추가는 그렇게 큰 실익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시는 현금은 좀 다른 종목, 요즘에 수단 매고 빠르다 보니까 섹터를 조금 더 분산시켜서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고 이 종목은 현재 비중만 가져가시되 좀 더 느긋하게 보유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4월달과 5월달 제약바이오 이벤트뿐만 아니라 애초에 리가켄 바이오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보다도 ADC 관련해서 항상 라이센스 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무락무락 항상 힘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큰 하락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니까 느긋하게 좀 여유 있게 엉덩이 무겁게 보유하시면 어느 순간 갑자기 주가가 13만 원 돼 있고 15만 원 돼 있는 그런 종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한번 체크해 보셔도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사실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바이오 종목들 매수하실 때 힌트를 짚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힌트에 이 리가켄 바이오는 부합을 하는지 그 네. 요소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제가 방송을 쭉 하면서 이제 네. 앵커님을 제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속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앵커님의 피해갈 수는 없죠. 앵커님의 그 분석력과 해안이 네.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배우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 힌트 종목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서 ABR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번 3, 4, 5월 달에 꼭 공략할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리아켄 바이오라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을 때 좀 좋은 쪽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리가켄 바이오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 중에서 매수 찬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리가켄 바이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036님, 지금 들고 계신 비중으로만 그대로 홀딩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요, 저희 지연님의 종목이고요. LX 인터내셔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단가가 29,650원, 비중은 5%로 다행히 많지는 않으신데 저는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 그래서 어떤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셨을까라고 생각해서 지연님께 다시 네. 한번 여쭤봤더니 좀 오래되셨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들고 계신 지가 꽤 되신 것 같아요. 네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최근에 지금 포스코 인터가 좀 오르는 부분처럼 네. 물론 세부적으로 본다면 포스코 인터와 LX 인터의 어떤 투자를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과 세부 이제 사업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같은 국내 대표의 상사 기업으로 묶이면서 좀 비슷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2월 중순까지는 29,000까지 오르면서 포스코 인터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월 말부터 최근 한 2주 동안에는 좀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내용들은 좀 보니까 우리 이 종목이 뭐 배당 수익률은 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실적이 작년에도 좀 안 좋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어서 올해에도 그렇게 실적이 사업 내용들 쭉 보다 보면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중순까지 올랐던 주가가 좀 아쉽게 2월 말부터 빠지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이제 유상증자, 물론 종속회사지만 유상증자 내용도 있었고 LS 판토스가 아메리카 부분들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최근에 그렇게 좀 우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내 실적 관련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랫동안 보유하시면서 주가가 29,650원, 비중 5%예요. 그래도 장지현님 6개월 동안 보유하시면서 소가리를 하신 종목이지만 그래도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번 1분기에도 기대감이 크진 않지만 좀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 한다면 비중을 5% 더 매수하셔가지고 저는 29,000원까지는 충분히 자율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시장이 조금만 더 반등 보여준다면 이 종목도 이 종목의 개별적인 호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 반등과 함께 자율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25,500원 차트 보여주시면요. 25,000원에서 27,000원 현재 주가가 포함되어 있는 밴드인데 이 밴드 내에서 한 5% 비중만 더 물량 매수하셔가지고 10% 비중을 채우시고 아마 지금 주가에서 매수하신다면 단가가 27,000원대 아마 중반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춰놓은 다음에 시장 반등과 함께 이번 3, 4월 달 내에 28,000원과 29,000원 2월 달 중순 때의 고점인데 그 부분에서 좀 물량을 약수익으로 매도하는 관점 이렇게 보시는 액티브한 매매도 저는 권장을 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연님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고민되실까요? 예, 블루엠텍이고요. 네. 16,155원에 비중 네. 45%고. 아, 네, 16,155원에 비중 45%인데 예. 오늘 거의 전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종목- 손절해야 네. 되는지 네. 아니면 보는 여유가 있어서 그냥 놔두고 기다려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아, 시청자님 그럼 혹시라도 추가 매수 여력도 있으신 거예요? 있어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럼 블루엠색 한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블루엠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적자 전환이 됐는데 그 규모가 네. 좀 상당하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미국 뉴욕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라이릴리도 그렇고 노보노디스크도 그렇고 최근 3개월간 흐름이 작년과는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네. 52주 신저가 부근까지 지금 거의 다다르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기다리실 여력도 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비중이 많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좀 아쉬운 종목인데 이 종목은 모멘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좀 이제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10월 중순부터 한번 시세 싹센다 유통 관련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위고비 관련한 모멘텀이 엮이면서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로 관련 판매량 데이터도 좀 부진하고 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미국장에서 일라일릴리와 노보노디스크 이런 기업들이 힘을 내지 못하면서 같이 좀 내내 거래량도 실리지 않으면서 매일마다 좀 빠지는 그런 소외된 종목 중에 한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오늘 주가가 1380원인데 작년 8월 달부터 주가를 보시면 작년 8월이라 한다면 지금 위고비 싹센다 관련한 모멘텀이 있기 직전의 위치가 이 위치였거든요. 9,800원, 9,900원. 그때부터 주가가 올랐는데 다시 또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현재 당장 비만 치료제 관련한 획기적인 그런 모멘텀이 안 나온다 한다면 이 종목은 이 현재 주가 10,000원대 초반 부분에서 횡보를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높은 확률로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이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비중을 추가한다. 이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종목도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중 갖고 있는데 비중을 더 매수한다. 그래버리면 지금도 부담스러운 비중이지만 더욱더 계좌를 이제는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종목에 온통 물려가지고 대응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보유를 하시되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우호적인 전망이 나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니 아쉬운 말씀이지만 아쉬운 부분이지만 제가 선을 그어놓은 10,000원 라인 이 10,000원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만약에 아래로 뚫린다 한다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최소한 절반이라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절반 물량이라도 비중을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으로 너무나 아쉬운 결과고 습살인 그런 이제 상황이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확보된 현금으로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주도하고 있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면서 손실을 빠르게 만회하는 그런 액티브한 전략이 더 필요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블루엠텍 상담 받아봤습니다. 이 종목 마냥 기다리던 게 해답은 아닐 것 같아요. 대응 전략 상세하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좋은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른 종목들로 얼마든지 수익 한번 갈아타 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블루엠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느 정도는 손절이 필요할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텍 시리즈네요. 이번 종목은 블루엠텍이 아니라 한반도의 나인님의 포스코 엠텍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700원에 10% 추가 매수하는 게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포스코 그룹주가 지난주까지 슈팅이 잘 나오다가 오늘은 좀 주저주저하는 모습 속에서 네. 그래도 그 철강 관련된 종목들,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플러스권 움직임은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대응 전략 짜주시죠. 네. 사실 지금 한반도의 날님께서 비중이 10%입니다. 네. 18,700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제 주된 이제 키워드가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이제 아르헨티나 쪽에 리튬 염호 갖고 있죠. 이게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예, 발음이 어려운데 이 관련한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관련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크게 본다면 2차 전지 섹터가 상승하는 그런 트렌드. 거기에서 더욱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 이 포스코 그룹이 활약하는 또 돈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이런 이슈에 같이 엮이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키워드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또 최근에 2월 말부터 기관이 바닥에서부터 한 2주 연속으로 순매수하면서 그 순매수 통해서 12,000원대부터 현재 4,800원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위에 있는 15,000원 라인
현재 주가 바로 위에 있고 오늘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주가이긴 한데 이 부분을 돌파하고 나면요. 저는 단기에는 좀 시원스러운 모멘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18,000원. 작년 뭐 8월, 9월 달에 있었던 라인인데 지금 주가부터 해서 18,000원까지는 충분히 2차전지 기업들이 자율 반등도 나와주고 또 시장도 지금 코스닥이 3주째 어려운 모습이지만 코스닥도 현재 지금 지지선에서 바로 딛고 있으니까 코스닥도 역시나 자율 반등 나올 때 함께 맞물리면서 충분히 포스코엠텍도 단기에 올라갈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조금 더 액티브하게 매매할 수 있다 한다면 현재 15,000원 넘지 않는 선에서 비중을 10%까지는 아니고요. 이 종목의 비중이 계좌 내에서 20%까지는 저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5% 정도 비중까지만 좀 더 15,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할 수는 있다. 그래서 주가 단가를 한 17,000원대 중후반까지 낮춘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자율반등 나오면서 17,000원과 18,000원 이 부분까지 올라온다 한다면 이번 사이클 때는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 거의 근처 때 왔었을 때의 보합이나 또는 약손실 또는 약수익 이 정도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시는 이런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엠텍 나도 들고 있다라고 공감해 주신 분들 많으신데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상담 마무리를 할 시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종목만 네네. 더 빠르게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네. 오늘 이 종목으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HLB 그룹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네. 루머 때문에 흔들렸죠. 네. 그중에서도 HLB 테라퓨틱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크민님의 종목이고 1,100원 평단가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 종목이 장중에 28% 넘게 급락을 했다가 전반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이거 루머입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니까 반등이 맞습니다. 빠르게 나오긴 했습니다. 네. 네, 시간의 거래에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더 밀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HLB 그룹 종목들을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패턴이실 것 같아요. 네. 항상 작년에도 9월달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FDA에 대한 그런 의견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벤트가 날짜가 나오게 되면 그 이전부터 해서 기대감으로 쭉 오르다가 그 직전에 여러 루머가 또 이어지고 그래서 그쵸. 급락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아직까지의 모습 때는 FDA 최종 3상 허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좋았던 모습이었죠. 그 패턴이 또다시 이어지면서 올해에도 작년 11월, 12월까지 오르다가 1월 달부터 이제 빠지는 모습이고 지금 다른 종목들은 올랐지만 이제 문의하신 HLB 테라피투스는 1월 중순부터 먼저 좀 빠지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만원 라인은 잘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전반적인 루머 때문에 빠진 모습이었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약바이오 특히 HLB 포함해서 모든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현재 3월 20일까지 전망되어 있죠. 3월 20일 전까지 FDA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일정이 있는데 누구도 사실 HLB의 CEO든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든 어느 누구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그 일정에 대한 기대감, 그런 뭐 디데이 이런 걸 통해서 매매를 하는 그런 관점이 제약바이오 투자예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지금 오늘 물론 빠진 것은 루머라고 하지만 이게 루머였다고 정말 루머라고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졌다 한다면 반등이 더 세게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물론 밑거리도 많이 달았지만 결국에는 오늘도 큰 음봉 마감했거든요. 네. 한다면 이번 주 내에 빠르게 다시 10,000원대로 못 올라간다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못 올라간다 한다면 주가는 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 상크민님께서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내일이든 수요일이든 만약에 오늘 종가잖아요. 오늘 8,800원 이 라인을 그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더 밀린다 한다면 그때는 비중이 그래도 다행히 크진 않으시니까 네. 최소한 절반이라도 너무 3월 20일 날 나올 수 있는 이벤트 너무 기대감 갖지 마시고 최소한 오늘 종가를 내일도 못 지킨다 한다면 절반은 좀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보시면서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일 만약 기대감으로 오른다 한다면 이번 사이클 때는 9,900원이나 10,000원 거의 근처죠. 이 10,000원대 근처에서 거의 이제 근처긴 한데 매수가 대비해서 약손실이나 보합권에서 매도를 하자. 이런 흔들림을 잘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있으신 분이 한다면 상관없는데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벤트에서 변동성이 그렇죠. 앞으로도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스킬이 없으시다 한다면 너무 이 종목으로 마음 졸이지 말자. 반등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약손실에서 정리하자. 이렇게 제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크민님께서 불안해서 가슴이 철렁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HLB 테라퓨틱스뿐만이 아니라 그룹사 전체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대표님께서 조언해 주신 부분이 참고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는지를 이번 주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희 빠르게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짚어볼게요, 대표님. 네, 한 3가지 내용 준비했는데요. 먼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트럼프발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저는 점차 해소가 될 수 있는 관점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물론 또 CPI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선고 이벤트가 물론 있지만 점차 시장이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서 전략을 취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12일에 밤 9시 반에 CPI 그리고 13일에 한국 선물업소 동시 만기일 또 14일에 탄핵 관련한 선고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이벤트들은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잘 체크하면서 전략을 취해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내용을 본다면 최근에 이제 소외되었던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AI 반도체, 배터리 쪽 이런 쪽에서 이번에 시장이 이번 이벤트들을 잘 소화하면서 반등 보여준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섹터가 힘을 내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섹터들에서 이미 지금도 섹터는 다 같이 좀 힘들며 지금 물려있는 상태지만 그런 와중에도 기업들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약바이오에서도 어떤 기업들, AI 반도체에서도 어떤 기업들, 배터리에서도 어떤 기업들, 특정 기업들은 지금도 추세를 잘 유지해주면서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하나씩 잘 뽑아내면서 항상 관심 종목에 두면서 섹터에 돈이 들어오면 그 종목 먼저 빠르게 공략을 해보자. 이런 좀 미리 준비된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